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좀 말씀드리고, 오늘 또 청년들이 많이 온다 해서 조금 새로운 버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31살 되던 해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들어와서 한 8개월 지나서부터 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7살 때 간경화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30대 중반에 간경화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40대는 거의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투병생활을 하면서 한 40 마지막쯤 됐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죽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일 좀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일 좀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서. 근데 정말 2006년에 우연히 제가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별금지법이 아주 좋은 법, 차별을 없애는 법으로 알려졌어요. 아무도 그걸 나쁘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근데 그걸 읽다 보니까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적지향이 뭐지?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던 국가인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성적지향은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되지. 동성애를 포함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한 250명 정도 교수님들 서명을 받아서 제가 청와대하고 법무부에 보냈어요. 차별금지법에서 이 성적지향, 동성애를 빼주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잊어버렸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서 2007년도 10월 달에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는데 여전히 성적지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주위에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널리 알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동성애를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했는데 법무부에서 성적지향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발의를 했어요. 근데 성적지향을 빼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니까, 발의를 하니까 이제는 동성애 단체에서 그거 뺀 차별금지법은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양쪽이 다 반대해가지고 결국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3년을 준비했다 그래요. 3년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신문도 보지 않고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37살 때 간경화 판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어요.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보던 나를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걸 보게 하셔가지고 그걸 쉽게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이 대한민국이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5년을 막는 동안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수많은 폐해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제가 그 중에 2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수많은 폐해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소개하는데, 첫 번째 폐해가 교육입니다. 교육. 이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고 나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성전하는 정상이다 가르쳐요.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와서 초등학교에 와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요. 그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동성애와 성전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르치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동성애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10년 만에 33배로 증가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77명 정도 생기던 트랜스젠더가 2,500명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는 10대 여성 트랜스젠더가 15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 같은 마음에 자꾸 정상이라 하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죠. 제가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저는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물리학자가 하는데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자녀가 동성애자라고, 자기 자녀가 트랜스젠더라고 어떻게 고칠 수 없느냐고 제 앞에서 울면서
막 애원을 합니다. 제발 그것 좀 고쳐달라고. 제가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안 고치지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어머니들의 마음, 눈물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구가 빠지죠. 한 30배 정도 증가합니다. 1년에 몇천 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 가정은 초상이 나는 겁니다. 제가 만나본 그 부모들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JTBC에서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 가짜뉴스다 그래요. 가짜뉴스. 내가 가짜뉴스를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자가 는다는 가짜뉴스를 한다. 그러면서 JTBC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교육을 하면 느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교육을 통해서 는 것이 아니고 숨어있던 트랜스젠더가 차별금지법을 만드니까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보면은 30세 이하만 증가하지 나이 든 사람은 증가 안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드러났다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때 2006년, 2010년에 확 늘고는 그 다음에 안 늘어나야 되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차별금지법 때문이고요. 두 번째 피해는 남녀 구분이 없어집니다. 남자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작년 6월 달에 미국 LA 한인 인일방에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남자예요.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완전히 남자의 성기를 갖고 여자 목욕탕을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막으면 차별이죠. 차별. 그래서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몸은 남자지만 여자 목욕탕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영국에서 강간을 한 사람인데 자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 교도소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여성 교도소에 넣어주니까 그 안에서 또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얼른 생각은 말이 안 되지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진짜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법이 딱 만들어지고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물어보고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 사람의 70%가 반대했습니다. 반대로 차별금지법을 모른다는 사람은 반대보다 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을 사기꾼법이다. 이건 완전히 사기입니다. 껍데기는 그럴듯해요. 차별을 금지하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알맹이는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거는 알면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론조사할 때 그걸 물어보고 중간에 이제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 어떻냐, 남자가 뭐 여자 스포츠 경기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는가 하면 마지막에 당신은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모른다는 사람도 60%, 70%가 반대해요. 이거는 뭐 알면은 반드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널리 알리는 게 뭐냐, 신문 광고로 차별금지법은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하는 사기꾼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번 제 따라 해보세요.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다. 감사합니다.